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시 순서는 정치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갤럽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십시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34%. 안희정 지사가 많이 떨어졌군요. 많이 떨어졌어요. 6%포인트 떨어진 15%.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포인트 오른 9%. 그리고 이재명, 황교안, 유승민.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안희정 지사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지네요. 선한 발언 이후에 저 조사 시점이 3일절을 좀 집회를 좀 끼고 있는 사흘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한 발언 이후에 저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안희정, 안철수 두 후보가 집회 참석 안 했잖아요. 참석을 안 했는데 안철수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고 안희정은 지금 떨어지는 추세예요. 전고점으로 지금 대비를 해보면은 지금 한 6, 7% 지금 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 건데 선한 발언 이후에 또 이제 대연정까지 이제 그 스탠스를 지금 우클릭으로 계속 가는 걸 고수를 하면서 지지층들이 지금 급격히 이탈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34포인트,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에서 35.2% 해서 매번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이대문, 어대문 이것이 지금 굳어지는 대세론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캠프의 지금 저 분위기만 보면 많이 고무돼 있습니다. 이대문, 이대로 가면 대통령은 문재인,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뭐 이런 지금 구호들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문, 어대문은 그런 얘기 자꾸 나오면은 뭐 문재인 전 대표한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을 건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지지율에서 수치가 이제 이거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가장 강력한 주자였었던 안희정 지사하고의 지금 격차가 지금 최대 19%포인트까지 지금 벌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지금 분위기는 고무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저 그림이 어떤 영상이죠? 옆에 박영선 의원도 있고. 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ICT 현장 리더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박영선 의원이 지역구여서 참석을 했군요. 현장 이제 지역구니까 이제 같이 이제 박영선 의원이 아직 문재인 전 대표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지율 조사 결과 보면 안희정 지사 많이 떨어졌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안철수 전 대표가 소폭이지만 상승했다는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 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 양자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대로 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보수 진보 또는 여야의 이제 양쪽 그 진영 논리에서 이제 중간층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안희정 지사 지지 하락하는 거 보고서 이것이 중간층이 다시 이제 양쪽으로 분화되는 게 아닌가, 양쪽 진영이 결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도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안 지사하고 문 대표가 결국 이제 자웅을 가리게 되고 뭐 이재명 후보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중간층은 국민의당 그 안철수 대표로 중간층의 어떤 그 후보가 사실상 이렇게 단일화되는 조짐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결국 뭐 이렇게 3강 구도로 가다 보면은 지금 분위기상 또 이제 퍼센트상 이제 그 황교안 그 지금 대행이 의외로 지금 생각보다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 이제 특히 그 안희정 지사보다도 1% 이제 치고 올라온 이것이 결국은 양강구도 간다고 하는 그러한 그 안철수 대표의 바람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포함이 안 됐네요. 수치가 안 나와서 발표가 안 된 건가요? 아예 조사 대상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아예 조사 대상이 지금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예 없어요. 지금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가 지금 8%로 지금 전주하고 아무런 등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두 자릿수에서 8%로 내려앉은 뒤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건 사실상 하락을 지금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홍준표 지사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갤럽 조사에서는 홍준표 지사의 이름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갤럽과 매주 월요일에는 금요일에는 갤럽, 월요일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양쪽의 조사 결과가 좀 틀리고 수치도 많이 좀 달라요. 틀려요. 예,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경우에는 황교안 대행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럼 14.6%로 2위가 안희정이 아니라 황교안입니다.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14.6%, 8%, 뭐 상당히 좀 격차가 많은 것 같은데 여론조사 지지도는 어쨌든 간에 참고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수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추세로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제 기억으로 좀 9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속 1위를 지금 이제 하는 것, 이건 이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2위 그룹에서 안희정 지사가 지금 저 정고점에서 내려와서 계속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가 있다라는 이 큰 추세는 지금 저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안희정 지사가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좀 뚝심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게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 얘기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기 스탠스가 이제 집토끼보다는 조금 이제 그 산토끼를 조금 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그 산토끼들이 쉽게 이제 안희정 쪽으로 가기가 그 이승만 발언하게 되면 좀 중도층도 좀 약간 거부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략은 저는 뭐 그 안희정 대표 생각이 계속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보지만 어떤 그 멘트라든가 워딩 이 부분이 조금 더 정제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 이승만 뭐 박정희 이런 발언을 하는 것보다는 온 국민들이 지금 피부에 느끼는 게 뭐 경제가 나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살리는 데는 뭐 진보랑 뭐 보수도 없고 여야도 없다 이러면서 중도층을 좀 담으려고 하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 어쨌든 지지율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 좀 올라갔고 이재명 시장, 황교안 대행은 그대로 지난주와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지금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대선 주자, 잠재적인 대선 주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한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났어요. 김종인 전 대표 측근의 말을 인용을 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떠날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시기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다음 주에라도 탈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 탈당한다. 그리고 대선에 직접 뛰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오늘 오전에 기자들이 의원회관에 있는 김종인 전 대표 방으로 모두 몰려갔죠. 김종인 전 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직접 했습니다. 탈당 기사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내가 탈당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뭐 탈당 기사가 왜 나와? 출마와 함께 출마 좋아하시네. 출마를 무슨 뭘 출마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무모하게 아무렇게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나냐 그러니까 그런 착각들을 하지 말라. 이러면 다음 주 안에 뭐를 그렇게 조급하게. 응?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 그것만 촉각을 갖다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시기에 내가 모르겠어. 응?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되잖아. 탄핵이든 하야든 다음 주 이후에는 좀 그럼 그때 가면 하는 거지. 김종인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반말을 하네요. 이제 뭐 거의 손잡벌이잖아요. 예. 나이상으로만 뭐 막내 아들이나 이제 손잡벌쯤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언론 보도에는 뭐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측근의 말이긴 하지만은 네. 일단 이 측근이 누군지 궁금하고요. 김종인 전 대표 저 얘기는 그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은 부인 같은데 부인이 아닌 뭐 이런 건가요? 입은 부인인데요. 네. 눈빛은 부인을 안 하네요. 네. 예, 표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냐라는 어떤 언짢은 기색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탈당이나 지금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탈당할 것이냐, 두 번째 대통령 출마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직접 대답할 포인트,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고 지금 헌재 얘기를 하면서 지금 탄핵 결과를 좀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측근들 한 서너 명쯤 되는데요. 이구 동성으로 동의를 하네요. 탈당은 아직 결심은 안 했는데 그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타이밍은 오늘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뭐 탈당 선언하거나 뭐 그런 않겠다는 건데 전체적인 큰 방향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는 굳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측근들, 이른바 측근들의 공통된 워딩입니다. 근데 왜 그럽니까? 왜 탈당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 이유로는 지금 이제 경제 민주화를 이 문재인 캠프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표로 되는 차기 대선 구도로라면 본인의 그 평소 소신인 경제 민주화를 다음 정부에서도 해낼 수 없다. 그 근거로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이번에 무산된 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의지가 없다. 이걸로 미루어서 문재인 캠프는 차기 정부에서도 내가 원했던 경제 민주화를 할 생각이 없다. 이게 지금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제적인 이유로는 어떤 대통령이 됐든 다음 대통령은 온전한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3년 과도 정부를 이끌 수 있는 3년짜리 임기 과도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밖에 할 자격이 없다. 이게 진짜로 하고 싶어하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이 참 많이 해요. 지금 주변에서 이른바 빅텐트론 얘기하는 그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개헌을 통해서 3년 임기 단축하는데 3년짜리 대통령은 내가 적임자다. 그렇죠. 그래서 유인태 전 의원이 전망하기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다 3년짜리 대통령이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될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3년짜리 대통령을 하고 대통령을 시험 봐서 뽑거나 능력으로만 뽑은 김종인 의원이라 내가 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3년짜리 대통령으로 적합하다. 그런데 나 출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한테 사석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형님, 그 3년짜리 대통령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함부로 출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농담 삼아서 얘기한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김종인 의원의 속마음과 지금까지 행보의 목표점은 분명하죠.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과 이 로드맵 자체는 김종인 의원이 정리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5년짜리 온전한 독식 체제의 대통령은 더 불행해진다. 따라서 3년짜리 과도기로 해서 개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좌우를 아우를 수밖에 없는 나밖에 더 적임자가 없다라는 그 논리는 일관성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지 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별개죠. 예. 고승대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김종인 전 대표 뭐 출마한다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일단 나이가 1940년생으로 돼 있으니까는 78살 상당히 좀 고령인데. 네, 저는 뭐 나이는 뭐 요즘 세상에 네. 큰 뭐 어떤 하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반기문 총장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본 지지율 20% 이상이 있으면서도 결국은 금방 중도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율이 일단 낮고 만약에 당을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뭐 조직이라든가 이게 더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히려 반기문 총장보다도 더 열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탈당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탈당도 조금 확률은 낮다고 보는데요. 이분이 그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탈당하는 순간에 자기는 이제 모든 이제 그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동토의 벌판에 혼자 서가지고 어떤 대선을 바라보면서 외칠 수 있을까 하는 그 좀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총선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는 본인이 물러나면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둘 사이가 왜 이렇게 틀어진 거죠?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뭐 삼고초려해서 내가 가서 다 죽었던 당 살려냈더니 이제 와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부터 해서 당의 모든 방향성이 문재인 전 대표로 쫙 몰리면서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더 존재감이 없는 것도 견디기 어렵지만 경제 민주화를 비롯한 민주당 내의 경제 노선과 전체적인 방향성이 자기의 노선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기 제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의원의 탈당 여부보다 실질적인 관전 포인트는 김종인 의원이 탈당 깃발을 들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동반 탈당해 줄 것인가.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몇몇 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거론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 탈당은 아니더라도 김종인 의원과 친한 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친한 의원들이 뭐 김성수, 최명길, 이현주 뭐 이런 의원들이 친하기는 해요. 김성수, 최명길, 그러나 이현주. 뭐 이분들이 뭐 김종인 개라 그러면은 본인들이 원치 않고 또 같이 탈당할 겁니까 물으면은 또 그건 또 대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종인 의원이 탈당 깃발을 들었을 때 몇 명이나 동반 탈당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비례대표란 말이에요. 탈당하는 순간 배지가 떨어지고 좀 당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현역 의원들이 나와서 그 세를 유지해 주느냐가 그게 더 관전 포인트예요. 지금 저 자막도 눈에 들어오네요. 문재인 지지자들의 문자 테러도 김종인 전 대표가 현재 당내 상황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다.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뭔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은 일제히 막 문자 테러를 한다. 문자들 엄청나게 보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또 뭐 김종인 대표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 새누리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뭐 문자 테러가 가고 요즘 보면은 이제 문자 테러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을 골탕 먹이는 중요한 어떤 SNS 수단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종인 대표로 보면은 이제 그것도 좀 섭섭할 것이고 뭐 상법이라든가 그분이 말씀하는 경제 민주화 뭐 진척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섭섭한 점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탈당한다면 저는 이제 김종인 대표를 원칙주의자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정말 원칙 때문에 내려놨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만약에 다른 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더 약한 당에 가가지고 경제 민주화가 더 잘 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있으면서 목소리를 내는 게 그분에게도 어떤 합당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민주당 듭니다. 지도부의 반응은 좀 회의적이고 좀 냉소적이에요. 탈당이요? 한번 해볼 테면 해보세요. 뭐 이제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정작 탈당 얘기를 언론에만 흘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탈당할 생각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불쾌감을 느끼고 수모감을 느낀다면서 탈당 여부를 지금 흘리고는 계시는데 그 과연 막상 감행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볼 일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 씨 화법을 빌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좀 탈당 기사를 써봐서 아는데 탈당 기사는 본인 입에서 나온 걸 확인해서 써야지 주변 사람들 말 듣고 쓰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죠.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다가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탈당인데 그렇죠. 저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를 갖고 그래서 오늘 아침 언론 보도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김종인 전 대표가 일단 저렇게 일단 부인은 했는데 부인 같지 않은 부인이다. 뭐 이 부분 여러분 좀 주목해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 얘기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정우택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뭔가 필담을 주고받았는데 사진이 다 찍혔다. 그렇죠. 그래서 사진 기자들한테 일부러 보여주려고 저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메모에 적혀있는 두 사람이 홍준표, 황교안, 황교안, 홍준표. 그래서 지금 시선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홍. 아까 그 화면 좀 한번 예. 보여주실까요? 그거 굉장히 유명한 화면이 돼버렸잖아요. 손만 보이는 그 사진이죠. 저 손이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제 손이고요. 황은 뭐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이제 황교안. 뭐 황우여 전 대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 홍하고도 유승민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게 이제 유승민은 밑에 조그맣게 써 있네요. 예,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저기서 뭐를 이렇게 필담을 나눈다라는 거는 뭐 찍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저게 의도적인 노출이냐를 이제 항상 논란이 되는데 저게 저 길거리에 있는 과속 카메라하고 같은 거예요. 정치인들한테는. 카메라가 있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그거 지키면서 찍힐 때가 많잖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서는 확 지나가서 찍히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조심하려고 조심해도 나도 모르게 또 가다 보면은 딴 생각하다 보면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우택 원내대표 머릿속에 황교안,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3자를 놓고서는 범보수 단일화의 생각이 있고 그거에 몰두해 있구나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한 장면이죠. 저기 좀 무슨 글자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 근접입니까? 고정입니까? 뭐 밑에 생존이라고 써 있고 유승민 밑에는 금이라고 써 있는 건가요? 저게? 그렇죠. 네, 예, 뭐 김무성을 뜻한 아마 김무성. 같습니다. 네. 예. 아, 김무성. 홍준표는 고정? 고정 지지표가 있다 뭐 이런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 근접으로 보입니다. 저는. 저도 근접으로 네. 보이는데. 네. 어떻게 저 해석하세요? 아마 현재로서는 그 황교안, 홍준표 차이가 좀 있지만 머지않아서 좀 근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접이란 글씨가 홍 밑에 써졌거든요. 네. 그래서 유승민 그 의원보다도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오는 그 조짐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 받은 지가 불과 며칠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지지도가 지금 4%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추세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황홍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 자유한국당에서는 황홍의 어떤 게임이라고 보여지고 과연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바른 정당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오겠는가 보게 되면 결국 황홍의 게임인데 황하고 나서 글씨는 크기 때문에 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 네. 화살표가 옆으로 밑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아마
권한 대행으로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빠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황이 빠지면 뭐 홍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뜻 같기도 하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우리 출입기자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설명을 한 게 있네요. 보니까 황교안, 홍준표 쓴 건 맞고 이거 박맹호 사무총장이 설명을 한 메모다. 황교안, 홍준표 밑에 쓴 건 근접이고 황교안 밑에 쓴 생존. 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황교안, 홍준표 등 좋은 후보들이 경쟁하면서 경선이 흥행해야 한다는 걸 설명한 거고 홍준표 밑에 쓴 단어는 고정처럼 보이지만은 근접이다. 홍준표 지지율이 더 올라서 황교안 대행 지지율에 근접하면 더욱 흥행이 될 거라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다. 그렇게 돼야 당의 생존을 위해서 더 좋다는 것이고 유승민과 김무성 적은 건 이 바른정당이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겠네요. 바른정당이 별로 뜨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설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 임명진 위원장이 홍준표 지사를 만나서 한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당의 경선 흥행에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두 사람을 놓고 이 범보수 진영의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박맹호 사무총장하고 얘기를 나눴다는 건데 그걸 이제 기자들이 다 내려다보고 카메라 망원 렌즈로 당겨서 다 찍히는 장소에서 했다는 것은 뭐 의도적으로 이런 거를 한번 좀 붐업시켜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오해도 좀 사고는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기자들의 질문 당연히 받았죠. 이 메모가 또 사진이 찍히고 또 기자들은 이런 사진 찍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관심 많이 갖고 취재를 하거든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입을 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건 사담한 건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총장께서 이제 당을 여러 가지 걱정하시다 보니까 아마 황교안 대행이라든지 또 홍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 과연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그런 메모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바른정당이 잘 오르질 못하지 않겠냐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분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었지 뭐 다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장관도 하고 지사도 하고 집권당 원내대표도 하고 본인은 대선 출마 안 하나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뭐 여러 가지 경력으로 보면 충분히 한번 더 욕심을 내볼 만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하도 최순실 사태에서 국정을 농단한 케이스가 있어서 웬만한 분들은 아마 다 대통령 자격이 충분하고 능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 중에 이제 황 이제 어떻게 보면 흥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다 하는데 두 분이 사실 관심을 많이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칼라가 이제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박근혜 어떻게 보면 그쪽에 모범생 같은 이미지고 말을 굉장히 절제하는 스타일이고요. 친박들의 지지가 조금 더 많이 쏠릴 거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는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친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경선의 경쟁력은 좀 약할지 몰라도 본선의 경쟁력은 조금 더 있다고 보고요. 고승도 변호사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홍준표 의원이 홍준표 지사 대표였던 시절이죠? 예, 저하고도 좀 가까이 지냈던 분이고. 홍준표 대표가 그때 대표직을 네. 혼자의 힘으로 해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조직적인 어떤 특정 세력의 지원을 얻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약간 풀뿌리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 세습하는 누가 보면 정치 귀족 출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홍 대표 같은 경우는 풀뿌리에서 자기가 쟁취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남지사 경우에도 뭐 친박이 도와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쟁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자생력, 파이팅 정신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하고 만약에 붙는다면은 묘하게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네. 관심을 끌 수가 있고 보수들도 어떻게 보면은 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이른바 골수 제가 좀 표현은 좀 절제하겠습니다만은 쏠린 보수가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보수가 새로운 인물 내가지고 또 저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보수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홍 이렇게 양강구도로 경선이 치러진다면 보수들도 좀 재밌게 바라보면서 조금 더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사 담당 기자 어떻게
SBS 보도 정치부에서도 좀 결정을 했나요? 네, 지금 뭐 기자들이 뭐 많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뭐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친박이 됐든 비박이 됐든 정치적 부채의식이 없잖아요. TK가 됐든 PK가 됐든 홍준표 지사가 그렇게 정치적 부담을 갖고 정치적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 세력이 없어요. 따라서 범보수 세력의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가 지금 필요하다면 뭐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홍준표 지사밖에 없다는 얘기는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홍 두 사람의 인물을 놓고 경선 흥행을 한다면 컬러가 너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고 한 사람은 저 거친 황야에 좀 들풀처럼 자라나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 뒤에 뭐 홍준표 지사 이제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에 나오시잖아요. 한번 좀 자세한 얘기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그 원일이 기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약간 제가 좀 극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홍준표 지사 얘기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잠시 뒤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거 제가 한번 대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